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전쟁이다. 이런 말이 우려될 정도로 주요국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의 동향을 좀 살펴보죠. 예, 역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엔화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9월 27일에 그 77.61엔을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26일 기준으로 82엔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에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27일에 1438원에서 최근 26일에 1322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본과 경합되는 수출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엔달러 환율의 이런 상승세 배경은 대략 3가지 정도의 배경을 통해서 전망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다음 달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이 무제한적인 통화 공급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난 9월 26일에 자민당 총재의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장하던 아베 신조가 당선되면서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지난 15일에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일본의 총선에서 자민당의 집권 가능성과 함께 공격적인 완화 정책 시행이 전망되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81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은행의 양적 규모가 미국 등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있었던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양적 완화는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 확대로 연결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해당 통화의 절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일본은행의 자산 증가와 미국 연준의 자산 증가 간 그 차이와 또 엔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 엔화의 약세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달 16일 일본 총선 이후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자민당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물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를 한다면 엔화는 총선 전까지 적어도 엔화 약세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엔화 약세 배경에는 이 자민당 무제한 통화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인지 좀 살펴보고 일단 우리나라 비상이 걸렸죠. 수출 품목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최근 달러와 대비 엔화 약세의 나머지 두 가지 배경은 역시 일본 내부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엔화 약세 요인은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무역 수지는 올해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일본 무역 수지의 누적 규모를 보게 되면은 7조 8천억 엔에 현재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달하고 있고요. 무역수지 흑자일 경우에는 자국으로 통화가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 절하가 되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의 강세 지속이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본 무역수지 6개월 이동평균과 엔달러 환율의 추이, 전년 대비 증가율 간에 상당히 좀 역외관계가 현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는 펀더멘탈상으로는 엔화 약세 지속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일본 약세의 그런 마지막 세 번째 배경으로는 미국에 비해서 일본의 경제 회복이 상당히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펀더멘탈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상대적인 강세는 해당 국가의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동시에 해당 통화 강세에 기여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GDP 성장률은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추이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미국보다 현재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절벽으로 인한 달러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내년 상반기 중에 소멸된다라고 본다면 엔화의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향후 달러화 대비 엔화 약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또 원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라든지 자동차 또 기계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가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은 부담감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제한 통화 공급 정책, 그리고 일본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대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더디다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정 절벽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 내부적인 힘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9월 이후에 현재 코스피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단기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IT업만이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반등에서는 IT라든지 또 에너지, 소재 업종이 코스피의 반등을 주도를 한 그런 부분들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IT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고 매기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최근의 단기 반등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어느 정도 낙관론에 힘입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코스피의 단기 반등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단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비중 확대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IT주와 함께 최근 실적이라든지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정유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